지난주에 이 묵자에 대해서 개략적인 얘기했고, 묵자와 묵과, 그 다음에 심론 좀 설명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심론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책으로 좀 읽고요. 보죠. 우리 책 128페이지입니다. 안 선생이 먼저 빠르게 읽지. 10개의 학설, 핵심 편의 글들은 묵과 철학에서 10개의 학설을 다룬다. 71편짜리 판본의 목차에는 각 학설의 3가지 판본이 상중하로 나뉘어 적혀 있다. 비록 통행본에서는 그 가운데 7편이 누락되었지만 이렇게 각 학설에 3가지 판본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판본들이 장자 혹은 한비자에서 확인된 다른 묵과 분파에 속한 사상가가 쓴 것일 수도 있을까? 그레이엄은 이 문헌을 각 분파의 주제에 따라 정통파, 타협파, 반동파로 분류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독해는 자세하게 정립하기 쉽지 않은 각 분파와 그들의 견해를 명확하게 드러낼 것을 요구한다. 더 그럴듯한 견해는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어 이루어진 판본이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자, 작성기간, 대화 상대에 대한 질문이 이 문헌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가운데 몇 가지는 이후 논의에서 드러날 것이다. 10개의 학설은 다음과 같이 잡히울 수 있다. 현저를 높이다를 뜻하는 상현, 상중하와 상급자의 표준을 따르다를 뜻하는 상동, 상중하. 기준이 많은 것이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묵자는 그 해결책으로 의의라는 단일한 기준을 실현하자고 주장한다. 의의라는 근본 척도는 사회의 이익에 기반한다. 묵자는 사회적 행복을 나타내는 3가지 자원을 밝힌다. 많은 인구, 사회의 정치적 질서다. 의에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국가 통치에 등용되어야 한다. 묵자는 또한 사회에서 의를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보상과 처벌을 포함하는 정교한 위계 질서 제도의 윤곽을 제시한다. 보통 사람들이 현자의 기준을 따를 때 옳음과 잘못을 명확해진다. 이것이 최종 목적은 사회 정치적 질서다. 공평한 관심을 뜻하는 점의 상중하와 군사 공격 반대를 뜻하는 비공상중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평한 관심을 갖는 겸해는 타인을 공격하고 이용하는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 글들의 논증 가운데 일부는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행복에 대한 문헌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표현해 겸해의 실천은 자신을 아끼듯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신과 타인을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겸해의 반대인 편애는 자신과 타인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이다. 군사 공격에 이기심이 한 예이다. 결론적으로 명백하게 합리적인 그의 논증에서 묵자는 침략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지불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대가인 생명을 잃는 것을 공명정대하게 비교한다. 예, 거기까지 먼저 봅시다. 이 묵자는 이 3이라는 숫자를 엄청 좋아해요. 3안이라고 하는 게 묵자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데, 그러니까 묵자는 기본적으로 하층민들,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10가지 주장이 이제 심론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10개 학설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자, 굶주린 자가 먹지 못하고 먹을 수 없고 해도 되고요. 직역해도 돼요. 줄인 자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한문 고전에서는 득자가 영어의 캔에 해당하는 조동사 역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고 해도 훌륭한 번역이다. 그 다음에 추운 자가 입을 수 없고, 이게 옷 의자도 되지만 옷을 입을 의자도 되거든요. 그냥 옷이라고 명사로 한다면 추운 자가 옷을 얻지 못하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자 부득식, 피곤한 자가 쉬지 못하고 안식을 얻을 수 없고 해도 되고요. 고전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층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은 없어요. 묵자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묵가 철학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비돼서 그러면 위정자나 지도자가 가장 주안점을 둘 것이 뭐냐? 그게 산무예요. 예. 가장 먼저가 인구수를 늘리는 거예요. 인민의 증가, 인민의 많음. 예. 우리 맹자에도 나오지만
특히 춘추 전국시대 때 모든 국가 지도자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유민을 방지하고 농업이라든가 전쟁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민과 병력을 충당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로 말하면 뭐예요? 쪽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6.25 때도 인해전술, 예? 모택동의 그 인해전술. 현대에도 효과가 있는데, 예. 우리가 시위할 때 보면은, 10명 모여있을 때야 경찰들이 겁도 안 내지만,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가지고,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버스도 넘어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지부, 국가의 부유함. 이건 결국은 어디서 와요? 농업에서 오겠죠. 이민이 많아지려면, 이따 나오겠지만, 묵자가 3년상을 반대한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3년 동안 부부관계 안 하면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솔직한 얘기가 어딨어.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본에서 여중 고생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몇 프로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나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인구수 증가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또 한편은 이것도 일본 얘기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혼율이 더 증가했다. 예, 저처럼 이제 삼식이. 저는 그래도 개량된 삼식이야. 예. 제가 차려 먹어. 예. 저는 진짜 같이 있어도 제가 차려 먹습니다.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차리는 동안에 잔소리를 감당하기 힘들거든. 예.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전혀 과장 않고 표현합니다. 들어가서 쉬시라고. 제가 다 알아서 먹고 반찬통 닫아서 냉장고에, 가끔 우리 애랑 어부인이 유튜브를 봐요. 근데 끝까지 안 보는 모양이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인가?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리 선생님이 제 담임이었었는데, 하도 키도 작고 아주 아담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기찻길 옆이 애들이 많다는 거죠. 잘만 하면 이게 기적을 울리고 지나가니까 일어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정지치. 정치적 안정을 말하는 거겠죠. 형정의 다스림. 예. 이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요게 특이한 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약육강식 시대의 제자백가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육아를 제하고 부국강병이에요. 그러니까 부국강병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나 전국시대 때 보면은, 특히 육아에서는 노노맹자에 보게 되면 부국이라든가 강병이라는 용어가 아예 안 보이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유교에서 부국강병이 그나마 좋은 의미로 들리는 게 순자예요. 순자에는 부국편이 있고 강병편이 있어요. 그래서 순자가 독특하다는 겁니다. 공자를 그토록 높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부국과 강병을 주창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되는 정관정요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명예대방록에서 왜 상공인도 똑같이 근본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상적인 근원이 순자예요. 내일 제가 정관정요를 미리 보다 보니까, 정관정요에서 당태종 이세민이나
측근들인 위징이나 그 누구예요? 왕규인가요? 이런 신하들의 그 문답 내용에 나오는 그 베이스가 상당히 순자계통의 사상이 반영돼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할 때 아무래도 이제 맹자를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따가 이제 현대적 의의를 볼 때 우리가 좀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제 묵가를 어떻게 수용했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까지도 금수의 학문이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91년도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묵가로 썼는데, 물론 묵가 논리학을 쓴 겁니다. 이런 뭐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처음이었어요. 지금은 묵가나 순자얘기가 많이 뭐 번역판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묵가 써가지고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근데 그게 낙인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묵가가 사상적으로 좋았기보다는 논리학적인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건데, 뭐 작년에도 그렇고 하여튼 묵가에 관한 뭐 인문학 특강 있으면 하여튼 불려다녀요. 예. 그 뭐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춘추 시대부터 춘추 우패가 가장 강조한 이념이 부국강병이고, 전국 시대 때 거의 모든 나라가 다투어 추구했던 게 부국강병인데, 부국의 원래 뜻은 여기서 말하듯이 농업이에요, 농업.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업이나 공업을 통해서 국가가 부유해진다라는 생각은 아직 그 당시의 지식인이나 위정자들한테는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예. 강병은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병력 혹은 무기 개발. 근데 여기 보면 이 묵가에서 강조할 때 강병은 빠져 있다. 이건 이제 뒤에 평화 사상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예. 뭐 산무, 인민들이 받는 고통 세 가지를 이렇게 묵가는 정리하고, 따라서 위정자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묵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처음에는 남들하고 똑같이 농사 짓고 옷도 직접 만들어 입고 물건도 직접 만들어 쓰고 해봤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집안이나 이웃에만 도움이 될 뿐 더 이상 이 도움이 확장되지 않더라. 그래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농사 짓기보다는 농사 짓는 법을 공부하고, 내가 옷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옷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중들에게 보급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묵자는 이제 유세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굶주린 사람들 다 모아서 자기 일거리 분야 맡겨서 일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일한 만큼 분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벽돌을 잘 만드는 사람은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분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장을 잘 쌓는 사람은 담장을 쌓고, 설계도를 잘 그린 사람은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팔고, 그 다음에 묵가 집단에서도 똑똑한 지식인이 있으면 추천해서 다른 나라 벼슬을 가게 해요. 공자 제자들도 대부분 벼슬에서 그 고위 관료에 성공하지만, 공자는 불우했지만 제자들은 다 출세합니다. 그래서 공자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제자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묵가는 이 제자들이 출세하잖아요. 반드시 그 집단에 일정한 기부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1조의 원조죠. 예. 자기 집단에서 자기가 교육받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그 일정한 기금을 내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오늘날의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신문을 보면 그 포인트 갖고 올 걸. 지금 우리 이 자료는 2개씩 모았는데, 지금 맨 앞에 오늘한 게 뭐예요? 현자를 높인다. 그 다음에 위로, 그러니까
윗사람이 제시한 표준을 숭상한다. 그러니까 의료의 통일이란 뜻이에요, 상동.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룬 게 지금 안 선생이 읽은 게 겸해와 비공.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공자는 이 화면 보기를 왜 강의실에서 작동하게끔 해놨지? 이게 윈도우 10이 아닌가? 왜 없지? 아니, 야간 모드. 그거 이상하네. 화면 보기 작동 세팅이 왜 여기 없냐? 내가 희생을 해줘야 되겠구나. 왜 여기도 안 보여? 미치겠네. 야, 그거 이상하네. 예, 이제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묵가는 장자에도 언급되고 한비자에도 언급되는 게 묵자가 죽은 다음에 세파로 분열됐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상현편이나 그 상동편 보면 상현, 상편, 중편, 하편이 있어요. 근데 90% 내용은 똑같아요. 일부 문자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보면 아마도 묵자 사후에 각 파의 제자들이 묵자의 대중연설문을 별도로 편집했고 나중에 이거를 그 합본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읽었던 게 뭐죠? 예. 그 129페이지에 나오는 그 산무가 나오죠. 사마는 안 나오는데 사마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용, 예. 황 선생님이 129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읽으세요. 비용절이야. 비용절이야 절용, 상중과 예. 장래의 간소화를 뜻하는 절정함. 이론과 해름의 근간 위용성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비싸고 복잡한 장례식과 긴 애도 기간 한일을 하지 못하고 목자에서는 이러한 의례가 널리 받아들여질 시인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또한 그 간섭의 유래를 방해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습관인 것과 적절한 것을 간섭인 것과 올바른 것을 어디죠? 지금 제대로 읽고 있으신가요? 네. 예, 예. 빨리 읽으셨구나. 이런 계란 때문에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시행되어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맹자 등문공상 5장에서 목가했던 이장을 비판한 내용을 기억해보라. 맹자는 그가 부모 장례를 사치스럽게 지냈다고 생각한다. 예. 우리가 뭐예요? 맹자에 보면, 아니, 논어에 보면 이제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 맹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맹자는 물론 뭐 이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미상으로는 버리싸니까 사생 취의를 강조하죠. 예. 그러니까 유기요는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사사로운 이익이든 어떤 공적인 이익이든 간에 이보다는 의를 앞세우는 건 분명해요. 심지어 죽음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고 할 정도로 의를 강조하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께서 이렇게 손바닥 도장을 찍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 2번 나와요. 이게 이자 대신에 득자로도 나올 때가 있어요. 뭘 얻게 되면 의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은 무조건 이제 반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와 의가 늘 대비된다. 이게 유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음식점에서 서로 미루면서 내가 낼게 막 그러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광경 보기 어렵죠. 그래요, 네가 내. 예. 뭐 이런 거죠. 예. 우리 때만 하더라도 참 체면이라는 게 강해서 곧 죽어도.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공동통장으로 해서 쓴다. 안생도 그런 거 해봤어? 연애할 때? 휴, 아싸라긴 하겠다. 지금도 참 눈물 나는 얘기. 제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었는데 미팅을 해가지고 경양식집에서 이제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보니까 샌드위치밖에 없는 거야. 근데 2개를 시키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난 배부르니까 하나만 시켜서 드시라고. 아니, 실화예요. 전혀 가감 없는. 그리고 그 당시 기억이 어떤 미팅이든 뭐든 나와서 이 밖에 뭐 손도 못 잡았어요. 제가 여인 손을 처음 잡은 게 27살 때리니까 뭐 한참 뒤에 얘기고. 걸을 때 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관심 없이 지나갈 텐데도, 야, 진짜 이 촌놈 티를 낸 거죠. 비가 와서 물쭉하여서 그런가. 예. 그런데, 묵가는요, 확실하게 뭐라고 하니까 인지 아세요? 이가 의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교하고 다른 거예요. 유교는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관계 정립을 주장하지만 묵가는 뭐예요? 노동자 농민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뭐냐면 노동의 성과예요. 이로움을 공평하게 일한 만큼 나눠주는 게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개념이 묵가는 아주 명확해요. 경제적인 토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했으면 똑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하는 개념의 그 베이스가 좀 다르죠, 사실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적인 사랑은 도덕적인 뭐 충과 효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묵가는 이 3가지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로움을 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묵가적인 사랑을 해보시면 아주 편해요. 예. 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야. 좀 썰렁하죠? 예. 그게 바로 의야. 그러니까 이와 애와 의가 묵가에서는 상통하는 개념이다. 이게 묵가 철학의 특징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겸해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노동의 성과를 보장해 준다. 그런 의미하고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쓰임을 절약하자, 장래를 절약하자. 쓰임 절약하자는 거 당연하잖아요. 낭비는 누가 해요? 기득권들이 하잖아요. 장래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는 후장구상이라고 그래서 보통 3년상을 주장하잖아요. 후한 장례시 구상은 오랜 구자잖아요. 오랜 상례 기간을 가리켜요. 근데 묵가는 장례를 절약하자. 아주 그 규격까지 얘기해요. 그 관은 오동나무 3촌 두께로 해서 그 묵가도 매장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맹자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대에는 매장 문화가 없었어요. 삼국시대에 뭐 어떻게 매장을 했겠어요. 지금도 매장 안 하고 왜 풍장이나 조장 있잖아요. 저 소수민족 같은 데 가면 화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 좀 잔인해 보이죠. 시신을 새한테 이렇게 찢어서 던지고 머리는 새가 잘 못 쪼니까 부셔요. 근데 그게 야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상 땅이 척박하고 묻기도 어렵고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지역에 맞는 문화적인 장례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자의 유언에도 그럽니다. 예? 장자가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길 때 예. 저장한 조장하라고 남겼던가요? 것. 그런 게 아니라 뭐 매장이라든가 예법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자연에서 와서 제가 구체적인 여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자들이 갈라져가서 둘이가 싸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게 시중에 많이 확장 의역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장자에 원래 나오는 얘기하고는 다른 게 많아요. 예. 실제로 우리 논어에도 보면 제여라는 제자가 공자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아유, 선생님 3년상이 너무 깁니다. 1년이면 곡식이 바뀌고 그런데 1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1년 뒤에 비단 옷 입고 쌀밥 먹어도 마음이 편하냐? 그러니까 제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무안에서 나가니까 공자의 특기 뒤통수 치기. 아, 저 사람답지 못한 놈. 사람은 태어나서 3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데 저놈은 부모의 3년 사랑을 받지 못했나 보다. 이게 그 유명한 3년상의 논리예요. 근데 공자가 3년상을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의미부여를 공자는 그렇게 한 것뿐이죠. 그 상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무조건 부모가 3년상은 또 아니에요. 이제 뭐 아버지가 계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뭐 1년상 이런 게 다 차등이 있고 상복도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삼배도 거친 삼배를 입고 관계가 멀수록 상기도 짧아지고 상복도 좀 말하면 그 좀 고운 좀 좋은 품질 좋은 그런 걸 입게 되는 거죠. 맹자에 나오는 얘기 아까 다 말았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시신을 훼손하는 걸 보면 식은땀이 흐르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근데 묵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장하는 건 좋은데 매장을 너무 깊이 하면 산 사람들에게 해가 돼요. 수맥에 닿아서. 그러니까 물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너무 가볍게 묻으면 짐승들이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묵자가 제시하는 거는 이 원칙이 이거예요. 짐승들이 훼손할 수도 없는 깊이. 대신에 공기는 잘 통해야 돼. 공기가 잘 통해야 시신이 빨리 부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와서는 일상으로 곧바로 복귀해야 된다. 장례에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농산일이나 자기 생업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장편에서 주장하는 요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아니 산 사람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옷 왜 수의를 3겹씩 하냐 이겁니다. 윤달 시작됐죠? 윤달 시작되지 않았나? 아직인가? 왜 윤달에 준비하는 게 뭐야? 수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절장이나 절용은 주로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기득권 세력의 호화로운 장례나 사치스러움을 비판하는 거고, 뒤에 나오지만 음악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묵자는 음악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유교에서는 입만 열면 논어맹제 보면 뭐 예악 아주 고상한 의미로 설명을 하잖아요. 사랑의 형식으로서. 그런데 실제 기득권들은 예와 악을 어떻게 이용해요?